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낭자입니다. 오늘은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기적의 한마디 Big Yes에 대해서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이제 포스팅하는 이유는 이 책에 보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극복의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인생은 긍정의 크기만큼 이루어진다. 저는 긍정주의자거든요. 이 책을 지으신 분은 송진구님이시라고 너무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송진구님, 삼성, 하이닉스, MBC 등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명강사로 선정된 저자는 명품 전략, 혁신, 창조, 리더십, 위기관리,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복잡한 문제를 재미있고 명쾌하게 풀어내는 명강으로 정평이 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국정원, 대검찰청, 농수산식품부 등 수많은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해외로까지 영역을 넓혀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에서도 희망과 성공의 메신저로 활동하고 있다. 쭉 많습니다. 저서로는 위대한 기업 36개 전략으로 승부한다. 명품 인생 만들기. 행복은 빈자리로 온다. 디지털 라이프 등이 있고 오디오북으로 창업 전략, 명품 인생 만들기 등이 있네요. 자, 오늘은 일단 프롤로그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까? 대나무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식물과는 색다른 면이 보입니다. 보통 4월경에 새싹 죽순이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데 그 죽순은 1년 만에 20cm 이상의 크기로 자라납니다. 하루에 몇십 센티미터씩 쑥쑥 커가는 대나무를 보며 사람들은 대나무는 다른 식물에 비해 참 성장 속도가 빠르구나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순의 모습으로 지상에서 그렇게 빨리 넘길게요.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이전에 겪어야 하는 인고와 기다림의 대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나무 뿌리는 죽순을 지상에 내보내기 위해 초기 4년 동안 모든 성장을 땅속에서만 합니다. 섬유줄의 뿌리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지하의 암석이나 주변의 다른 식물 뿌리들과 치열한 자리다툼을 하면서 자기 영역을 최대한 깊고 넓게 만듭니다. 1년에 20cm로 급히 자라면서도 쉽게 넘어지거나 휘지 않는 대나무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장에 따르는 성장통을 겪습니다. 고통스럽다고 해서 성장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나무의 성장통은 4년씩이나 땅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깊고 넓게 펼치는 고통입니다. 여리디 여린 뿌리로 흙과 바위 사이를 뚫고 넓고 깊게 전진합니다. 더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지루한 작업이지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20m 이상의 키로 당당하게 솟아오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감수해야 할 피해의 과정, 피할 수 없는 성장통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성장통을 견디는 힘은 바로 시련을 이기는 긍정의 힘, 빅 예스입니다. 제 오랜 지인인 중국인 사업가 김호운 회장이 있습니다. 김 회장은 젊은 나이에 무역과 건설업으로 상당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한때 동구권 국가에 수백 대의 유럽 차량을 수출했다가 현지 쿠데타로 수출 대금은커녕 차량 회수도 못해 파산이라는 최대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년 동안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 회장은 다시 사업을 일으켜 현재 베이징과 연결해서 건설회사와 백화점 등 이전보다 훨씬 단단한 기업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현지 법인을 설립, 직접 투자를 위해 수시로 왕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대외 민간기관인 중국국제우호연락회의 이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얼마 전 김 회장이 한국에 왔을 때 호텔에서 번잡한 서울 도심을 내다보면서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형편에 맞는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현재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높은 곳만을 올려다보지요.
일용직 근로자는 샐러리맨을 부러워하고 샐러리맨은 오너를 부러워합니다. 아랫사람은 빠른 승진과 출세를 원하고 그 과정을 거쳐 조직의 장이 되어서도 더 큰 조직의 리더가 되길 원해요. 사람들은 항상 자신보다 나은 사람, 다음 페이지요. 나은 사람들만 바라보고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욕심과 꿈은 꼭 필요하고 또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그 욕심과 꿈 때문에 현재의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아이러니가 있는 겁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죠. 현실을 즐기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 역시 젊은 나이에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실패 없이 성성장구할 때도 항상 마음이 급했습니다. 더 큰 기업을 일구고 중국 전체에서도 알아주는 정말 큰 부자가 되고 싶어서 밤낮 없이 뛰었죠. 그땐 충분히 가능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위만 바라보며 사업을 키워가던 제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말 그대로 제 인생 전부가 끝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어리석었다는 생각에 화병이 오더군요. 1년 이상의 세월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래 구상은커녕 화려했던 과거 속에 갇혀 심신이 급속도로 망가지더라고요. 제가 방황을 끝내고 재기할 수 있었던 계기는 의외로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제 부팅이었습니다. 제 처지를 확실히 인정하고 풍족했던 나를 기억하거나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일 따윈 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강력한 주문을 반복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일에 대한 열정이 제가 제기할 수 있었던 원천이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미래가 어떻게 나를 또 괴롭힐지 모르지만 이제 두려운 건 없습니다. 많은 굴곡을 지나면서 사업가로서 김호운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또 진정한 행복이 뭔지 조금 알 것 같거든요. 그걸 깨닫고 나니 이제 사업이 망하는 일은 아예 없을 것 같아요. 하하하. 저는 김 회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빅 예스의 힘을 느꼈습니다. 그는 파산을 통해 고통을 맛보았고 다시 일어서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 회장은 대나무처럼 오랜 시간을 인내하면서 자신을 연마했고 그 결과 사업의 성공은 물론 인생의 성공도 쟁취했습니다. 역시 빅 예스의 힘입니다. 빅 예스는 우리 내부에 있는 긍정의 결정체입니다. 그 결정체는 지축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엉축된 에너지입니다. 그 긍정은 절대 긍정을 넘어서는 극복의 힘.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도 넘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저는 그동안 성공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들 중 단 한 명도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즉 자신의 내부에 시련을 이기는 힘인 빅 예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실패와 고통의 질곡에서 죽음의 계곡에서 그들은 시련을 이기는 힘인 빅 예스를 느꼈고 그것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론이 있습니까? 인간은 그 누구도 시련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순탄한 듯 하다가도 크고 작은 일들이 쉼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시련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시련과 고통은 인생에 있어서 밥과 같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성패는 행복한 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보다 시련과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련과 고통에 빠졌을 때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가지 빅 예스, 인정, 수정, 열정, 긍정입니다. 이 4가지의 방법은 당신과 당신의 기업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터닝 포인트를 제시할 것이며 이제까지의 낡은 자신, 낡은 기업과 결별하고 지속적인 변화와
끊임없이 쌓아나갈 강력한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도 보셨듯이 시련을 이기고 성공을 찾아줄 성공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공은 인정하고 수정하고 열정과 긍정입니다. 시련을 극복하고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같은 열정을 곱해서 도전하되 또다시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으므로 항상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정, 수정, 열정, 긍정이라는 이 네 가지의 방법과 공식을 당신의 머리와 가슴에 간직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변할 수 있고 성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짜 감동적인 말들이 많죠. 우리가 사실 사람마다 다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물론 뭐 현실적으로 책상이나 뭐 보이는 곳에 목표를 이제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늘 보니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만 꼭 우리가 머리맡에 안 붙이더라도 마음속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1년 계획도 세우고 뭐 해맞이나 이런 데 가서도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또 종교인들은 또 기도하면서 또 어떤 자기 인생 목표를 세우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하면서도 사실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생각하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안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고 또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도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또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그렇죠. 근데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격 시험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니까 나중에 어떤 그 결과의 그 성패보다는 제가 그 결과 그 시험이나 어떤 그 자격에 도전할 때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과정은 필요 없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결과보다 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야, 과정이 어떻든 상관없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과정이 정말 옳았다면은 결과가 설령 나쁘게 나왔더라도 저는 만족합니다. 예, 과정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단계 목표를 예를 들어서 인생에 한 네 단계 목표가 있다 생각하면은 1단계 목표를 이뤘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돌아보면은 그 목표를 이뤘던 그 순간도 기쁘지만 그동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바쳤던 헌신과 열정과 눈물과 수고와 인내와 고통 그게 더 사실 감동적이고 더 오래 남거든요. 그걸 우리 몸이 체득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사실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는 것보다는 우리 다 그러잖아요. 막 달리다가도 막 좀 옆으로 눈길도 주고 오늘은 무슨 꽃이 폈나 어떤 사람이 뭘 하냐 좀 주위를 둘러보면서 현실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보통 아버지들이 그렇잖아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까 퇴직이 눈앞이라면서 우리 보통 뭐 그러잖아요. 나중에 지금 좀 여행 가자면 나중에 돈 좀 더 벌고 자식 공부 더 시키고 좀 더 출세하고 나중에는 없거든요. 지금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범하기 쉬운 게 있잖아요. 나와 남을 비교하는 거.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세상에 나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우리 태어날 때도 2억대 일의 경쟁을 두고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에 저는 한 사람밖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남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물론 내가 장단점이 있지만 나의 단점이 또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성격이 너무 급하게 일을 빨리 저지른다. 좋게 말하면 추진력이 있고 열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죠. 나와 다른 남과 다른 나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학대하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신을 막 학대해요. 그리고 학대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또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막 내가 뭐 나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이렇지 뭐 내가 내까지 있게 해봤자지 뭐 나 이래 살다 죽을 거야. 자기 연민이죠. 자기 학대는 어떤 건 줄 알아요? 막 자기를 막 더 막 채찍질하고 막 당근질하고 막 있잖아요. 더 심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저는 학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좀 즐기면서 있잖아요. 자신을 다독여준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정하게 위로하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나를 더 위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거울 보면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자신한테 얘기해요. 감탄하면서 너 어찌 이렇게 예쁘냐고. 근데 제가 그 말 하는 거는 나를 달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렇게 느껴져요. 진짜 보면은 와, 수경아 너 어찌 이렇게 예쁘냐.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이제 화장실 가고 막 그걸 볼 때마다 막 얼굴에 손을 감싸면서 감탄사를 막 지르죠. 그러면 다른 사람 있을 때는 잘 안 그러죠. 다른 사람들 보면은 뭘 하겠어요. 저 사람은 돌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신을 사랑했는 생각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학대해서도 안 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 자신을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내 자신이 내 편을 들어준다 생각해요. 그리고 또 내부에 이제 정말 우리가 어떤 강인한 그 어떤 자기의 어, 그런 결정체, 긍정의 결정체를 키워야 된다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많죠. 그래서 처음 저를 보는 사람들은 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기 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들보다 좀 튄다 이러면은 벨라다. 저 사람 좀 벨라다. 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튄다. 근데 그 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의 개성이죠. 이제 퍼스널리티죠. 근데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통 어, 남들과 똑같이만 가려 하죠.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속담 있잖아요.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은 중간은 간다. 저는 중간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1등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꼴등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저는 그냥 제 페이스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행복한 일, 내가 해서 마음이 기쁜 일, 그런 일 하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책 읽어주는 수경 낭자 코너를 또 운영하고 있는 채널을 운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